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제일풍경채 우방고천 입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이후에 현관 부분을 설치하게 되는 중문 부분이 어떠한 중문이 있고, 그리고 그 현관 구조에 맞게끔 어떠한 중문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 또는 뭐 층간 소음 매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 부분을 가지고 최적의 중문이 어떠한 중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중문이 사용하기에 어떠한 편리함과 또는 좀 참고하면서 좀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가면서 또 설치해 가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비타 2배의 평면도입니다. 현관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부분에 중문이 설치가 되고요. 복도를 따라서 거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11번 이쪽 부분도 중문을 설치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 외창에서 들어오는 한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11번 자리에도 중문이 설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번과 11번 자리가 중문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현재 84B 타입의 이 현관 2번 부분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11번 부분 또한 역시 난해한 현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서 중문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4B 타입의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3D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여지는 이 3D 구조물 자체가 저희 84B 타입의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관 부분으로 이렇게 가까이 좀 접근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장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살짝 이렇게 보게 되시면 중문은 양쪽의 벽과 벽이 이렇게 평행한 선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발장 부분이 지금 약 대략 한 11cm, 한 12cm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통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가벽을 세워서 이쪽 끝단에다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사면동도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중문을 설치해 가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폴드 스윙 도어가 있습니다. 3분의 1의 면과 3분의 2가 접혀지는 이런 방식의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으로부터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거든요. 회전 반경에 의한 이 돌출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닫이 형태로 이렇게 설치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역시 밀고 나오게 될 때 이 신발의 슬림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게 이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그리고 댐퍼 부분과 그리고 이 문이 접히는 이런 틈새 이 부분 또한 역시 안전 장치가 이 안전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찍힘이나 끼임 이런 사고가 예방되는 그런 안전한 도어라고 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현관 자체에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역시 가능은 하지만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설치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창이라고 하거든요. 유리를 전체로 채우는 이런 디자인과 기본 디자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를 분할을 해 갑니다. 최소 6분할까지 최고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살 디자인, 부분 간살이거든요. 또 전체 간살로 이렇게 세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큰 문과 작은 문이 두 개가 열리는 이런 구조고요. 크기의 비율은 얘가 4분의 1, 4분의 3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치 디자인을 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은 원슬라이딩의 어떤 통창의 개방감을 원하지만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저희 리버서블들을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 하나가 회전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연동 도어, 이 삼연동 도어도 설치하게 되는 이런 방법 또는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폴트 스윙 도어입니다. 중문을 설치하게 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설치되는 위치도 중요하고 또는 손잡이의 방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잡이의 방향이 만약에 거실과 반대쪽에 있을 경우에 문이 이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전체 문이 쏠려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 복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열려 있는 요 문을 이렇게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설치하게 될 때 손잡이 방향은 네,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해서 열리는 이 부분을 가장 기본 가이드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설치되는 위치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우리가 이 현관을 바라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자, 좀 치워내고 지금 이쪽 벽과 이쪽 벽에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신발장 옆에 이 정도의 약 6cm 정도의 지금 이 파티션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파티션 부분을 잠시만요. 여기 사이즈가 똑같은데 제가 조금 오류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쳐서 이 중문이 세워져야 되는데 한번 거기에 맞춰서 세워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는 기본적으로 8cm의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잘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약 한 1cm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꺾어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감을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벽을 세워야 하는 경우인 거죠. 이 두 가지로 이제 설치를 이 상태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일단 이 공간 자체를 좀 넓게 가져올 수는 있긴 하는데 이 디딤돌 자체가 이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상당히 좀 미관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느냐? 기본적인 두께 자체를 가벽을 이렇게 세워줘서 이쪽 벽과 이쪽 벽에 끝선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쪽 벽과 이쪽 벽에 끝선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문 자체가 여기 끝까지 오게끔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끝까지. 여기서 최대한 여기 끝까지 오게 해서 이 끝선에 맞춰서 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살짝 튀어나오게끔 네 해서 최대한 네 이렇게 살짝 끝선에 걸려서 이 디딤돌 이 선을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형태로 돼야 우선 기본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들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리석 부분에 계속 한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복도의 난방과 이 대리석의 어떤 찬기가 한 열기를 계속 흡수하는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저희는 이 끝선에다가 맞추는 걸 좀 가장 권장을 좀 드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벽을 세워서 시공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좀 시공을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가벽을 세워서 시공하는 방법 첫 번째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렇게 해서 끝선에 이렇게 와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가벽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약 딱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 가벽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 가벽의 컬러는 지금 이 문틀과 동일하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다른 컬러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벽을 세우는 거, 가벽 같은 경우 세우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3, 4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태면은 뭐 금액 추가는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언밸런스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대리석 부분이 이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조금은 시각상으로 인테리어적인 마감이 좀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느낌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이 폴더 스윙도가 열려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우선 열려 있을 때 또한 손잡이가 거실 방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몰려 있으면 우리가 돌아서 동선이 들어가는 좀 불편한 동선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 있는 방향, 거실 있는 방향으로 손잡이가 들어오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쪽 깔끔하게 저희가 이 바닥 끝선에 맞추게 될 때, 이 바닥 끝선에 맞추게 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렬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딤돌 대리석의 중간에 갈라져서 시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상당히 깔끔한 인테리어 마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 정도 선상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방문이 다 열린다고 해도 이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접히는 구조라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 돌출 부위가 이쪽 방에 어떤 이런 식으로 크게 걸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만약 층간소음 매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고객님들, 이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층간소음 매트를 좀 커팅을 해야 됩니다. 커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최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져 있는 이 사각 박스까지는 커팅을 해야 됩니다. 층간소음 매트를. 왜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폴드 스윙도가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되는지 작동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잡아다녀도 되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실제 나갈 때도 보시면 이렇게 발 걸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또 나갈 때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과 문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 문 끝과 이쪽 끝에 고무 가스켓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문이 접혔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그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닫힐 때 마지막에 속도 저감을 하는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에 손을 짚고 있어서 문이 닫힌다 하더라도 이런 찍히는 이런 상해를 입지 않는 이런 상당히 안전한 도어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폴드 스윙도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두 손으로 짐을 들고 있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자동으로 닫히거든요. 근데 원슬라이딩이나 뭐 3연동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때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또 다시 문을 닫고 짐을 두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실제 폴드 스윙도가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문을 상담하는 고객님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중문은 언제 설치하면 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현관이 넓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청소를 하기 전에 중문을 설치하고 청소를 하셨던 이런 순서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제 중문 현관이 되게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 현관에 중문을 설치하고 나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중문의 어떤 스크래치나 찍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AS 때문에 방문드려야 되고 또 고객님께서는 또 시간을 내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요즘은 이사한 이후에 시공하는 거를 대부분 선택을 하고 계시고 저희 중문회사 또한 역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면 사실 먼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도에 비닐막으로 문다솔은 보양을 진행을 합니다. 바닥도 역시 보양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다소 중문 같은 경우는 실측 이후에 4일에서 5일 내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폴드 스윈도우 같은 경우는 시공 시간은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참고하셔서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타 아파트에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닫이는 이렇게 회전 방향이 있습니다. 폴드 스윙도우는 접히는 구조라서 이 중심축으로부터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이 가장 작습니다. 약 한 35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5cm 정도가 만약에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커팅해야 되는 넓이가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폴드 스윙도어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문틀 색상, 그리고 손잡이 색상,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 투명 유리, 일반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브론즈 유리와 일반 투명 유리가 있는데요. 투명 유리에서 뭐 불투명이나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약간의 추가금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브론즈 유리가 가장 기본 스탠다드이고요. 지금 저희 현관에 그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두운 계열이라서 이 브론즈 유리가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매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 컬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안에는 100% 화이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화이트는 아니고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인데요. 화이트에 아이보리가 조금 믹스가 돼서 좀 톤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흰색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색이 바래는 느낌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탁 변하는 게 아니라 부분 변하는 거라서 사실 좀 지저분한 느낌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백색이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가 믹스된 컬러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인데 베이지 아주 약간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신 건데 안에가 보이는 부분을 좀 차단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모르세로라는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셨고요.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블랙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일한 불투명 유리인데 여기는 약간 안개 같은 불투명 느낌이고요. 여기는 이제 패턴이 들어가 있는 볼륨감이 살아있는 불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프레임의 컬러는 코튼 화이트 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화이트 계열로 통일하셨고 유리만 투명 유리로 하시게 되면서 이 주변의 컬러들이 좀 더 어두운 톤이어서 이렇게 밝은 현관의 느낌을 연출하려고 전체 유리 몰딩 손잡이 그리고 화이트로 하시고 유리만 투명 유리로 이렇게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트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컬러이고요. 아래 하단 마감으로서 신발에 보이는 걸 좀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하단 마감을 하신 거거든요. 유리 그리고 여기 쫄대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 몰딩 화이트 손잡이랑 동일하게 매칭을 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 개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약 85%가 오픈이 되거든요. 이 폴드 스윙 도어는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방문 같은 경우 이렇게 회전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만약 열리게 되면 신발이 다 쏠리거든요. 근데 폴드 스윙 도어는 여기서 이렇게 열립니다. 접히는 구조라서 그래서 신발 여기 벗어 놓아도 쏠림이 없다. 쏠림이 없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부분 양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전체 뭐 화이트 계열입니다. 코튼 화이트 컬러 아래 하단 막으셨고요. 모르세로 유리에 손잡이만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유리 모르세로 유리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에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골드 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린 계열로 좀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유리 몰딩, 그리고 손잡이 골드인데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사실 그린 컬러 이런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예전에는 정말 많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유행이 좀 많이 빨리빨리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색깔 있는 컬러를 조금은 좀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트렌드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의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한 현관의 바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우드 계열로도 이렇게 선택 가능하시고 이렇게 유리와 유리를 접합을 해서 이렇게 경계선이 아주 슬림하게끔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 선택에 의한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고객님들 계시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임 유리, 이 망임 유리를 통해서 좀 그런 안전한 유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손잡이 유리 몰딩 블랙으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 화이트인데 손잡이만 블랙, 그 유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인데요. 샴페인 골드는 되게 은은한 컬러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옐로우 골드 계열이라서 이 몰딩과 손잡이를 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유리는 모르쉐로 유리로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깔 컬러감들은 실제 이제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박람 매장에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컬러가 정말 좀 은은한 느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인테리어를 올리는 느낌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개방감이 높고 그리고 신발에 걸림이 없는 양방향성, 반자동으로 닫히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여도 안전한 이런 도어를 고민하신다면 저희 문다수에서는 이 폴드 스윙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 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설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원 슬라이딩을 설치하게 될 때 우선 벽과 벽의 평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이 평형이 돼야 되는데 우선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벽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이렇게 벽과 벽이 이렇게 평형이 되죠. 평형이 되는 상태에서 자, 원슬라이딩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간살 형태로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자, 이렇게 여기 정도까지 오게 되겠죠. 자, 우선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우선 우리 현관의 넓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1m 20 정도가 됩니다. 1m 20이 되고 그리고 이 문이 전체가 개방이 되려면 이 문 1m 20의 문이 옆으로 가야 되는 사이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벽은 약 96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m 20이니까. 그러면 이게 실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좀 덜 열리게 되는 거죠. 즉, 약 한 20cm 이상이 좀 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이 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좀 그려보면 문을 넘어가면 이 화장실 문이 간섭을 받기 때문에 여기, 네, 요 정도. 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겠죠? 얘가 문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 이 프레임을 넘어가면 안 되어서 네. 약간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레일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 앞에까지 와야 되는 거라서 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바라보면 우리가 현관에서 바라보겠죠? 그럼 요 정도 덜 열리게 되는 거죠. 약 20cm가 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25cm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25cm, 25에서 28cm 정도까지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오는 이런 큰 짐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스위치 부분이 이제 간섭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문은 다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원슬라이딩을 설치를 원하시는 타파티 현관에서도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위치 작동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기 때문에 크게 제약사항은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중문은 너무나 다양한 디자인과 인테리어감을 정말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 84 B타입 같은 경우 우선 가벽을 세워야 되고요. 이 벽과 벽이 평행을 해야 되니까 가벽을 우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짧은 벽으로 인해서 이 화장실 문선까지만 문이 열리게 되고 약 25에서 28cm 정도가 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95cm 정도니까 현관문보다 조금 더 적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좀 빡빡하게 들어온 물건이 원슬라이딩을 통해서 들어오기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95cm 이상이 되면 사실 물건을 드나들면 크게 문제는 없긴 합니다. 어떻게든 다 나가거든요.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원슬라이딩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커팅을 이 레일까지만, 이 부분까지만 이제 커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원슬라이딩 설치하시겠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이제 커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요 정도 면적만 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 전혀 설치하시는 데에서 가능은 합니다. 설치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감수해야 될 이런 사항들, 문이 적게 열리고 또는 스위치 부분이 간섭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최종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슬라이딩도 간단하게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디자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통창으로 가능합니다. 통창으로 하게 되면 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강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개방감이 너무나 우수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밋밋하다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디바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딩 가능하고 이렇게 내부가 보여지는 게 싫으실 때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보호를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론즈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주방,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신발이 보이는 게 싫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분할해서 막는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하셨고요. 컬러는 이렇게 블랙, 화이트, 골드,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렇게 컬러 4가지 컬러가 도장으로 마감이 되고요. 이렇게 신발장 부분에 흑경, 이런 부분들, 팬트리 이런 부분들의 컬러를 매칭할 때 블랙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망임 유리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망임 유리인데, 유리가 커서 좀 위험스러워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망임 유리를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깨졌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 유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다수 전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를 분할을 하시게 되면 분할면마다 다른 유리를 이렇게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망임 유리, 투명 유리, 이렇게 알판 마금, 이렇게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하는 부분도 다양한 분할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바깥쪽에 꺼져 있으면 그 부분이 되게 어두워집니다. 여기도 지금 복도 부분이 꺼져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더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많이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반대쪽에 어두워짐 현상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열리게 될 때 손잡이만큼은 덜 열리게 되는데, 저희는 한 요 정도 28cm 이상 덜 열리게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살, 부분 간살,
또 라인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고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브론즈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조합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요즘 이렇게 간살을 진행할 때 전체 간살 그리고 유리는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 간살 디자인이 좀 더 잘 살아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투명을 했을 때는 뭐 방풍이나 방음이나 소음 이런 거 차단은 다 가능한데 어떤 이런 좀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쪽은 그래도 좀 더 불투명이 아니라서 개방감을 좀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더 살리느냐, 개방감을 더 가져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리의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내추럴 우드 컬러로 이렇게 랩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 이렇게 선택을 하신 모습이 되고요. 열리게 될 때 손잡이만큼은 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딱 끝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쪽 열리는 공간의 벽체가 짧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B타입도 약 한 28cm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덜 열린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치 같은 디자인도 위아래 다 아치가 가능하고요. 여기 브론즈인데 여기 브론즈를 불투명 처리한 겁니다. 샴페인 골드, 여기는 화이트 이런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원슬라이드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아치의 1구입니다. 아치 2구죠. 전체 아치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라인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개방감을 원하시면 아치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허전하다 싶으신 분들 이렇게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이고요. 유리를 분할해서 다른 유리로 이렇게 세팅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 아치에 일구를 분할을 해서 모르쇠로 유리로 이렇게 넣으신 부분이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치 형태로 세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구 아치가 아니라 코너 아치, 이게 정방향 또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 옵션과 여러 가지 간살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소화가 가능한 게 바로 원슬라이딩 도어인데 우리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설치했을 때 설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 연출이 가능하지만 개방감, 이게 전체 계고부를 열어내는 이 부분에 좀 손실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가벽도 세워야 되고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4분의 1 사이즈와 4분의 3 사이즈 두 개 도가 개방이 되는 이런 여닫이 중문의 형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고 분할된 유리 위에 아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부터 아치를 집어넣게 되면 정말 180도 다른 중문이 되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인데요.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84B 타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에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벽을 세워서 끝선에 맞출 것인지 또는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 끝선 신발장 옆에 이 몰디 부분만큼 세워놓고 여기에 이 정도 끝선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시공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서 시공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마감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시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 측판의 넓이가 약 6c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문은 약 8cm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끝선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마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끝까지 벽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마감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가실 수가 있는데 이 디딤돌 끝선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이 끝선에 맞춰서 시공하는 부분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요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가벽을
쓸 때 좀 더 인테리어적인 그 마감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제가 위치하는 게 가장 좀 편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열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리는 이제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공간이 좀 좁아서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실에서 집안에서 이 현관이 정면으로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쪽 거실에서 이제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겠죠. 우선 이 비대칭 여닫이는 문 하나의 사이즈가 4분의 3 사이즈라서 이 회전 반경이 되게 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렇게 아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회전 반경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발을 여기다 벗어놓기 때문에 안에서 밀고 나가게 되면 이 신발이 이제 쓸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이제 또 선택을 하셨다가 좀 상당히 불편함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밀고 들어올 때 이 문 하나의 회전 반경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방, 네, 이쪽 방에 좀 드나듦에 있어서 좀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이제 그냥 제품이 예쁘니까 설치를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이 될 때 어떠한 공간과 간섭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정보 공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의 절단면이 필요합니다. 좀 많이 절단이 필요하죠. 일반적인 이제 다른 중문들보다는 이 비대칭 여닫이 문 하나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회전 방향이 너무 커서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 문 하나 자체에 대한 커팅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요 정도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많이 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좀 어중간하고 여기 문을 닫아버렸을 때 이쪽에 공간이 틈새가 발생하니까 그냥 아예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잘라버려서 여기를 아예 깔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중문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간섭이 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대칭 여닫이가 설치되어 있는 타 아파트 현관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자, 이렇게 아치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치 손잡이, 그리고 아치 형태에서 유리 분할, 위아래 아치, 그리고 코너 아치 정방향, 코너 아치 사선 방향,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신 거고요. 지금 저희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방을 정말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전 반경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회전 반경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층간소음 매트도 커팅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아치 옵션 했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유리를 분할해서 하나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 손잡이고 여기는 아치 손잡이거든요. 동일한 스펙이고 여기는 이제 안개형 불투명 유리고요. 여기는 모르쇠로 유리거든요. 이렇게 유리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코너 아치 부분도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코너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위아래 정방향이나 이렇게 사선 방향을 했을 때 좀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다 일반 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요. 자, 이게 가장 이제 기본형입니다. 비대칭 여닫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형에다가 여기는 브론즈 유리, 투명 유리,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극명하게 나죠. 그래서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나고요. 만약에 흑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가 좀 약간 통일감 있게 잘 어울립니다.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좀 더 넓다, 그리고 현관이 좀 밝아진다, 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의 선택도 여러 가지 분위기나 주변 환경과의 컬러 매칭에 좀 많은 일조를 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랑지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도 컬러가 이제 도장 마감이거든요.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프레임이 바로 샴페인 골드 도장 마감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그레이 유리고요. 일반형 손잡이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포인트도 되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간살 추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추럴 컬러로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부분 간살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런 레버형으로도 설치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이렇게 막 열고 나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버형 잠금 장치 형태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간살 같은 경우도 전체 간살 다 가능합니다. 도장에서 이렇게 내추럴 컬러로도 랩핑이 가능하는데 랩핑을 하게 되면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미리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아치 옵션을 집어넣었을 때 완전 전혀 다른 중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상당히 독특하고 정말 어떤 예술 공간에 들어오는 느낌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잡이는 이제 여기는 아치형, 여기는 일반형이고요.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 여기 투명 유리인데 모르쇠로 유리 이렇게 불투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의 목적이 있으니까 전혀 이제 부담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명으로 하게 되면 이제 벽까지의 공간이 현관의 스페이스고 그리고 불투명을 하게 되면 현관까지 중문까지가 현관의 어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좀 좁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리에 대한 투명, 불투명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아치레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는 상당히 다양하게 컬러를 이제 매칭할 수가 있고 유리의 선택과 그리고 디자인에 의해서 정말 180도 내가 원하는 다양한 느낌으로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과의 간섭, 회전 방향에 의한 그 신발의 슬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층간소음 매트 시공 시 커팅의 면적이 넓다는 거 이런 부분들만 참고하셔서 전혀 그 부분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대칭 여닫이 설치했을 때 정말 예쁜 현관의 중문의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인데요. 원슬라이딩의 개방감을 원하는데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대부분 리버서블 도어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문인지 제가 설치해 가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를 하게 될 때 저는 우선 일단 끝단에 설치하는 걸 좀 많이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감이 좀 훨씬 더 깔끔한 마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설치를 하는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지만 자, 이제 중간에 또 영상을 보게 되셨을 때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박스가 가벽입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들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컬러를 두겠습니다. 여기는 가벽입니다. 가벽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정도 선상에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디딤돌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서 잘리기 때문에 뭐 이쪽 공간이 더 넓어서 숨어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하시면 전혀 무방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돌출된 부분의 마감을 기본형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벽 형태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다 가벽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금이 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 형태로 다 가능은 하시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거실 방향 쪽으로 손잡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개방감이 가장 좀 으뜸이죠.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현관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상당히 정말 우수하죠. 개방감이 집 안에서도 상당히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넓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개방감이 너무너무나 우수한 중문이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실제 열려 있는 모습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리버서블 도어는 3분의 1 지점에서 회전하는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문 하나가 회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 정도까지 된다는 거 돌출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으로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도 약 95%까지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 개방폭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리버서블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드럽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사용감은. 그리고 편리하게 닫히는 반자동형이고요. 밑에 레일이었기 때문에 큰 물건이 들어오거나 청소해도 상당히 용이한 중문, 그리고 가장 넓은 공간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약 95%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오는 이 가장 장점이 많은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버서블 도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실제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모습입니다. 지금 이 현관 이쪽에 보여지는 이 지금 중문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인데 이 사이즈가 1m 20입니다. 지금 고객님 84 B타입에 설치되었을 때에 대한 느낌이라고 딱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은 코튼 화이트 컬러고 유리 몰딩 그리고 손잡이 블랙,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흑경하고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브론즈 유리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가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화이트 앤 골드 또는 이제 브론즈 유리가 이 흑경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 형태로 포인트를 주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말씀. 그리고 전체 화이트의 투명 유리 이런 느낌으로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레이 유리고 전체 화이트로 이렇게 느낌을 주신 거고요. 여기는 사이즈가 1m 10입니다. 이게 점점 작아지죠. 작은 그 공간에서도 그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명 유리에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으로 이 흑경의 컬러 매칭을 시키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형, 거실과 일자형인데 이렇게 상당히 좁거든요. 여기는 1바다 10, 한 5 정도 됐었던 현관인데 여기보다 좁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전 투명으로 완전 개방감 있게 가셨던 현관이 되었고요. 여기는 브론즈를 불투명 처리했을 때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어두워지는 느낌도 많이 나죠. 유리 몰딩, 골드 손잡이하고 매칭시키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흑경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징그레이 컬러, 블랙은 좀 너무 어둡거든요. 근데 징그레이와 이 브론즈 유리하고 상당히 매칭이 곱스럽게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컬러 매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약 95%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은 뭐 1등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래 하단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리 몰딩, 그 손잡이 골드, 유리는 모르쇠로, 컬러는 약 20여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컬러 매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코튼 화이트 컬러에다가 그레이 유리에다가 아래 하단을 막고 유리 몰딩 테두리, 손잡이는 골드로 해서 상당히 좀 포인트를 고급스럽게 주셨던 설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한 1m 10 아래입니다. 상당히 작거든요. 여기도 1m 5, 1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현관이고요. 아래 하단 맞고 유리 몰딩 블랙,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손잡이 블랙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경우가 되고요. 좀 더 밝은 느낌을 많이 원하시고 내부가 보여지는 걸 좀 차단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코튼 화이트 컬러의 모르쇠로 유리. 모르쇠로 유리는 좀 답답함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로에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있어서 상당히 좀 시원하거든요. 유리는 손잡이는 블랙.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아주 미세한 입자로 불투명 처리를 한 거거든요. 전체 동일한 이제 화이트에 손잡이 동일한 블랙인데 이 불투명 차가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좀 개방감이 조금 더 살려지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약간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르쇠로 유리도 되게 많이 선택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투명을 불투명, 그리고 여기는 브론즈 유리를 불투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셨고요. 여기는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에다가 손잡이 화이트, 모르쇠로 유리고요. 여기는 약간 다른 컬러 톤으로 포인트를 주셨고 유리 몰딩도 화이트로 해가지고 전 포인트를 주셔서 손잡이 골드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의 흑경이 있기 때문에 징그레이 컬러에다가 투명 유리, 유리 몰딩 블랙, 손잡이 블랙 이렇게 매칭을 하신 거고요. 여기는 1m 15, 1m 20 정도 저희 현관 정도 되고 여기는 1m 30 정도 되는 현관입니다. 정말 크거든요. 근데 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은 뭐 1등
1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리는 방식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3분의 1 지점의 회전축이 있습니다. 접혀서 열리는 약간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돌출되는 느낌들이 비대칭 여닫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사용하기 상당히 편한 느낌이라는 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와 유사한 느낌을 갖고 있는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84B 같은 경우도 넓은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리버서블 도어를 또는 흑경과 매칭해서 브론즈 유리를 좀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을 원하신다고 하면 리버서블 도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버서블 도어 말고 마지막 삼연동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연동 도어는 기본적으로 건설사 옵션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 사이에 설치되는 이제 중문인 거죠. 3연동 도어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이쪽 공간에 이렇게 제가 하고요. 사이즈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희 이 사이즈는 약 1m 45cm 정도 됩니다.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결코 상당히 큰 사이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 하나가 이렇게 이쪽 신발장 측면에 가리게 되는 거,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약 4cm 정도는 이렇게 벽에서 약간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 매트를 깔려고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저는 이제 삼연동 도어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이제 중문들 같은 경우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어이긴 하지만 우선 이 커팅되는 부분들이 되게 커요.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을 따지면 삼연동 도어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삼연동 도어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충분히 좀 고민해 참고하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11cm고 이 삼연동 도어의 두께가 약 11cm거든요. 16cm거든요. 그래서 4cm 정도 또는 이제 5cm 정도가 이런 식으로 돌출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치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실제 설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연동 도어 확장형인데요. 우리가 신발장 그 측면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불투명 유리로 진행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정도인데 여기 이제 신발장은 되게 큰 형태인 거고요. 한 요 정도 3분의 2 정도에 걸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문 하나가 이렇게 가려진다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옵션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들이 좀 많이 나요. 자,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 하나가 가려진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좀 이렇게 라인을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디자인 측면 부분들은 이렇게 이게 신발장 부분 쪽에 가리는 도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준다거나 이렇게 최소한의 디자인이 가장 좀 더 효율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치나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우선 현관에서 만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집 안에서는 이제 측면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예쁘게 꾸미는 이런 추가 디자인들이 효율을 못 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라인 정도 추가가 가장 좀 깔끔하면서도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완전 투명 유리로 했을 때 이런 느낌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요거보다는 좀 더 작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검정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느낌들이 통일감 있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블랙, 여기는 이제 블랙이고요. 현재 블랙에 브론즈 유리, 여기도 이제 브론즈 유리, 여기도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화이트 계열의 브론즈 유리, 여기는 좀 더 다른 컬러로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는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도 우선 일단 삼연동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 다양하게 이제 연출이 가능하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고객님께서 층간소음 매트를 이제 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이제 좀 삼연동이라서 좀 생각이 들고요.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가장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그러면 중문을 먼저 설치하시고 층간소음 매트를 깔면 이 라인대로 그대로 커팅을 하면 되거든요. 네, 이 라인대로
그래서 뭐 전혀 뭐 틈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연동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저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인테리어적인 마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냥 기본의 옵션, 아파트 건설사 옵션에 동일한 느낌으로 연출을 다양하게 컬러나 유리나 디자인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연동 중문도 충분히 저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드레스룸 쪽 부분입니다. 드레스룸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문을 설치하게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현관처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넓게 가는 거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이렇게 돌출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여기 끝선에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사이즈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약 1m 50, 현관보다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 스라를 맞춰서 깔끔하게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는 나는 최대한 개방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오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쪽 부분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이쪽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 선상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도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그래서 이쪽 부분의 공간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요 안에 부분까지를 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안방의 공간이 좀 상당히 많이 넓어지는 이제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팬트리 선반 같은 경우를 또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삼연동 안방 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 외창 때문에 어떤 방한 효과를 위해서도, 또는 화장실의 사용 소음 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연동 중문을 드레스룸 쪽에 설치하시는 거를 만약 옵션이 안 돼 있다고 하시면 저는 충분히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삼연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본 것처럼 요즘은 이 프레임들이 초슬림으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우선 삼연동은 기본적으로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문다수 중문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셈에 납품하게 되는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프리미엄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가형하고 어떤 품질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 소음이 전혀 저희는 사실 저가형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정숙한 사용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잡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었을 때 그런 흔들림의 틈새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새로 인해서 바람이 새거나 또는 소음의 차단, 그리고 한계 차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가장 극대화시켜 놓은 게 바로 삼연동 중문이거든요. 그래서 84 B타입 같은 경우는 삼연동 중문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중문에 대해서 제가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설치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마감 방법, 그리고 중문 설치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이제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였기를 좀 바라고요. 카페 내에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 영상, 그리고 이 녹화 영상을 저희가 카페에 올려놓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오픈해 놓은 제 핸드폰이나 그리고 카페에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풍경채에서 저희 매장까지 약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호미실 주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 상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방문 상담을 박람회 전에 하시게 되면 또 추가 할인 혜택이 박람회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셔서 방문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계약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알뜰 쇼핑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